한국은 최근 국산 기술로 불가능하다는 A사 레이더를 만들고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를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0년 전부터 시작된 한국의 전투기 개발의 역사는 너무나도 경이로웠고 최근에는 공군력 세계 1위 미국도 한국산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산 전투기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데 초석이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C 골든 이글입니다. T-50 골든 이글이라 불리는 한국산 고등훈련기는 2002년 8월 초도 비행 2003년 2월 초음속 돌파 비행에 성공한 후 2005년에 공군에 인도되었습니다. T-50의 개발로 한국은 세계에서 10번째 초음속 비행기 개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1991년 KT의 기본 훈련기를 시작으로 1995년에는 미국 록히드 마틴에서 개발한 F-16을 국내에서 면허 생산하는 KF-16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한국은 항공기 대량 생산과 체계적인 시험 평가 기술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한국 공군과 기술진은 초음속 훈련기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군사기밀 뉴스 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F-16과 KF-16은 마하 2의 속도의 초음속 전투기로 이를 운용할 수 있는 비행사를 양성하려면 초음속 훈련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한 항공대에서는 자체적으로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개발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국내에서는 T-50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한국 공군의 소요량이 기껏해야 50여 대밖에 되지 않는데 고등훈련기를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인 낭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 전투기를 사오는 것이 가격이 훨씬 싸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면 개조와 개발이 쉽고 신속한 군수 지원이 가능한 데다 운영비도 줄일 수 있고 또한 국내 항공산업 활성화도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개발을 담당한 삼성항공과 국방과학연구소는 반대론자들에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배파로 수출을 한다는 것과 둘째는 전투기로 개조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을 높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1997년 T-50 초음속 훈련기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F-16의 라이선스를 생산하면서 보상무역의 일환으로 미국 록히드 마틴의 기술 지원을 받아냈습니다. 기술 지원을 하러 온 미국 록히드 마틴 기술진들은 10년 안에 T-50을 만들겠다는 한국의 계획을 비웃었습니다. 한 록히드 마틴 기술은 이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초대장을 지지겠다는 한국식 농담까지 던졌습니다. 그는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인원을 대폭 충원하지 않으면 일정을 맞출 수 없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개발을 시작하기로 한 1997년 IMF가 터졌습니다. 1달러당 900원이던 환율이 불과 한 달 만에 2,000원이 되어 개발 비용이 폭증했습니다. 그럼에도 개발팀은 포기하지 않았고 휴일을 반납하고 불철주야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연구팀 2명이 과로로 안타깝게 순직하는 사례도 나왔고 일부 부품을 공급한 프랑스 개발사는 한국 연구팀에 시달려서 사직서를 쓸 정도였습니다. 결국 한국은 목표 기간보다 4개월이나 빨리 시제기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록히드 마틴 측은 한국이 해낸 업적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2003년 2월 18일 마하 1 5경우 초속 360도 세계에서 10번째로 국산기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시험 비행 조종사인 이충한 강철 소령은 마하 1 5명을 돌파하는 순간 흔들림 없는 비행 성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기술진은 환호성을 터뜨렸고 관계자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2회만 7,700파운드의 강력한 추력과 최고 마하 1 55의 고속 기동이 가능한 명풍이 탄생했고 동급 훈련기 중 최고라는 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T-50은 처음부터 전 세계 시장 진출을 목표로 최신 항공전자 장비와 디지털 비행제어 시스템을 적용하여 기동성과 안정성이 우수하도록 설계됐습니다. T-50을 기반으로 한 경전투기 FA-50은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과 합동정밀 직격탄 다목적 전기를도 확산탄 등의 정밀유도 무기 투하 능력을 갖췄고 최고 속도는 마하 1 55로 전투기용 레이더 전술 데이터 링크를 갖추었고
야간 임무 수행도 가능했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T-50의 뛰어난 성능은 전 세계에서 주목했습니다. 지난 2013년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총 4천억 원 규모로 T-50을 수출하며 전 세계에서 6번째 초음속 항공기 수출국에 올랐습니다. 이것 T-50의 경전투기형 모델인 FA-50을 비롯해 대한민국은 이후 태국, 필리핀, 이라크까지 총 604대의 기체를 수출했습니다. 시어 11대의 수출은 중형 자동차 1000대 수출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또한 6억 5천만 달러의 생산 유발효과, 약 7천만 달러의 부가가치 창출, 7,700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 KF-21 사옥으로 개발되는 전투기는 T-50과 유사한 크기이므로 한국은 T-50 개발에서 습득한 기술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T-50 개발에 성공하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조종사 양성을 국산 항공기로 진행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입문과정 KT-100, 기본과정 KT-1, 고등과정 T-50, 전술 입문과정 T의 5배수에 있는 항공기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비롯한 방산업계가 1980년대부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T-50의 명성은 2018년 미국 공군이 고등훈련기를 교체한다고 하자 이를 수주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미 공군이 57년 된 뒤 38년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1차적으로 훈련기 351대와 시뮬레이터 46대를 구매하고 계약상 훈련기 총 475대와 시뮬레이터 120대까지 구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 공군의 훈련기를 납품하면 그 실적이 미 공군의 추후 입찰은 물론 다른 국가 입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이것은 351대 18조 원 규모의 사업으로 앞으로 100조 원대의 연쇄 수주에도 잠재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도 보았습니다. T-50 훈련기는 F-35 전투기에 최적화된 고등훈련기로 이미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 수출되어 성공적으로 운용되며 신뢰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KKI는 록히드 마틴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 수주에 도전했는데 미국 보잉, 스웨덴 사브 컨소시엄과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가 참가하며 막판까지 치열한 수주전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결국 미국은 보잉 사브 컨소시엄 D7A를 선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보잉사를 선정한 가장 큰 이유는 비교할 수 없는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미 공군은 발표문에서 경쟁을 통해 훈련기 구매에 최소 100억 달러를 절약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원래 훈련기 351대 1907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한 사업 예정가는 1603억 달러, 약 18조 원이었는데 보잉 컨소시엄은 10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C-50은 가장 강력한 성능과 경쟁력을 가졌다고 평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반값에 가까운 가격을 제시한 보잉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K의 이하 이관계자는 이번 입찰에 실패하면 사실상 군용기 사업을 접어야 하는 보잉의 절박함이 출혈 수준의 베팅을 감소하게 한 것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 끝난 줄 알았던 미 훈련기 도입에서 문제가 벌어지면서 다시 한국을 찾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에서 미 공군이 보잉 사보에 신형 T-7A 그 도입 전 회의에 AI의 T-50 기종사에서 8대를 장기 임차하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스테이트레이 고등훈련기는 2014년 이후에나 전력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도입해 운용할 수 있는 고등훈련기를 임대한다는 것입니다. 미 공군은 KAI의 T-50 기종을 5년간 임대하고 4,500시간 비행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만약 이번 계약이 체결될 경우 역설적이게도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탈락한 T-50 기반 FA-50이 미 공군 조종사 양성체계 개혁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외신은 보잉사 보의 T-7의 개발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보잉은 최근 미국 정부에 6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신청을 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보잉이 당초 예상 사업비의 77%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 입찰에 성공한 것이어서 양산 비용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AI는 이번 임대 계약이 성사되면 T-50 계열 항공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한국산 전투기의 미공군 사용 첫 사례가 되며 동남아 등 수출 시장 활로 개척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지시는 것은 일본도 우리 T-50을 도입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난 2018년 스테스기 F-35가 배구 경항모인 이즈모함급에 탑재할 수직 이착륙기인 F-35가 42대를 도입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항공자위대 치사 훈련기는 꽂은 고장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훈련기는 최초 배치 이후 30년이 지나 정비를 해도 엔진 출력이 나오지 않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근본적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일본 내에서 한국의 T-50 고등훈련기 도입 가능성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과 불신이 커져가는 일본의 입장에서 T-50을 달라고 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30년 동안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투기를 개발해 왔습니다. 이제 그동안 흘린 피와 땀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를 눈앞에 볼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군사기밀 뉴스TV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